3기 18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강제경매 신청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조금 전에 1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받기 위해서 소송에서 집행권을 얻어가지고 스스로 강제경매 신청했다 이거죠. 이랬을 경우는 봐가지고 우선 변제권을 선택해서 행사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이때는 뭐다?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 이 사건 이게 사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생생경매 2편에서 이게 임차인에 대한 어떤 분석 파트가 나와요. 거기서도 또다시 제가 중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아셔가지고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제 말씀 들으시고, 복잡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복잡한 거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본적인 거 해가지고요. 어차피 돈만 벌면 되잖아요. 그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파트든 빌라든 해가지고 이게,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하고 또 내가 투자하는 지역이 조정지역이다, 비조정지역이다, 이런 기본적인 상황 좀 아셔야겠죠? 아셔가지고 내가 낙찰받았을 적에 내 주택수에 따라가지고 취득세 있잖아요. 지금 현재 13.2%짜리가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지금 현재 부동산 주택을 취득한다면 저는 13.2%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와, 너무 세금이 세.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이제,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취득세율이 조금 이렇게 완화가 된다면 절반만 깎아주더라도 막 들어가겠어요. 절반만 한 6%대 선에서 깎아준다 그러면요, 원래 12%잖아요. 12%인데, 6% 깎아주면요, 6.6%가 돼버리거든요. 6.6% 같으면, 그럼 괜찮지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한번 나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지. 맨날 앉아가 그냥 방송이나 보시고 그냥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건 관련해가지고요, 이 사건에서 다시 경매정보지로 넘어왔어 말이지요. 이게 대전 사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법원 사건과 관련된 그 경매 사건이에요. 이 보니까 이 대전 사건이 2011타경에 13,739호 대전광역시 서구 탐방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사건 번호 나와 있죠. 잠깐만요. 화면에 좀 나와 있네요. 나와 있고. 이 사건이 지금 보면요. 대법원 2013 다 27,831호 사건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내막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이 2009년 3월 23일자 가압류보다도 빠르죠. 2008년이니까.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강제경매 신청했어요. 청구액이 얼마다? 자기 전세금 8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해버렸어? 배당 요구를 안 하니까 아마도 이 사건에 있어서 다른 그 채권자들이 이 사람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 요구 안 했다. 배당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배당 요구 안 했으니 배당 해주지 말아라 말이지. 배당 요구 안 했으니 배당 요구 해주지 말아요. 근데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비한 사람이 본안 소송인 판결문으로 임차주택을 강제 집행하였다면은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 배당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선 변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배당 요구 안 해도 된다 이거지. 배당 요구 안 하더라도 이 사람 당연 일단 이 사람 전입 확정이 있다가 제일 빠르잖아요. 2008년 9월 10일 날이니까 제일 빠르게 1등으로 8천만 원 다 가져간다 이게. 그래서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8천만 원 다 받아간다고 그러니까 이건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1억 1,100만 원 썼다가 그러니까 770만 원 적립돼 있겠네요. 9,100 하니까 9,100에다가 770만 원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9,870만 원에서 경매비용 이것저것 다 빼고 순수하게 배당 금액이 한 9,500 정도 된다 들어가면 이 임차인의 보증금 얼마? 8천만 원. 8천만 원은 1순위로 배당해주고 나머지 1,500만 원 가지고 이 건을 보니까 가압류권자가 3명인가 4명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가압류는 채권이기 때문에 그냥
채권자 공평주의에서 동등한 순위에 의한 각자 자기네들 채권 금액별 안분 비례 배당을 해서 사건을 종결 지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도 지금 우리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할 적에 몇 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게 언제나 이제 제 방송 몇 번 들으신 분들은요, 제가 말씀드리면요, 맞아. 그런 말 했어. 그 머릿속에 툭툭툭 떠올려야 됩니다. 그 떠오르는 순간에 그때부터 뭐다 경매 정보지 보시면서 막 해서 이제 물건 골라가지고 돈 되는 놈이 뭔가 해서 막 입찰 들어가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뭔가 이게 그러면 머니가 뭔지 머니가 내 주머니에 솔솔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하나 더 있는데 요건 좀 시간 관계상 요건 제가 좀 넘어버리고요. 넘어버리고 그다음에 뭐냐 또 보죠. 네. 임차권 등기 돼 있네요. 이거 전체적으로 다 펼쳐놓고 말씀드릴게요. 임차권 등기도 보면은 이제 간단해요. 이게 교통정리가 잘 안 됐어요, 그렇지? 이겁니다. 포인트는 뭐냐? 경매 기입 등기 이전이냐, 경매 기입 등기 이후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 기입 등기다 그러니까 경매 정보지를 보시게 되면 강제 경매, 의무 경매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게 경매 기입 등기된 날짜입니다. 그때가 이게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날짜란 말이죠. 즉 경매 개시 등기죠. 경매 개시 등기, 경매 기입 등기인데 이전이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했다 뭐냐? 이 사람은요 배당 신청 안 해도 된대. 근데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우리 조금 전에 어떤 건가 순천 사건인가 뭐 봤잖아요. 보니까 임차권 등기 하긴 했는데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 한참 뒤에 임차권 등기 해버렸네. 그래 배당 신청도 안 해버렸어. 그러면 보나마 안 보나마 무조건 낙찰자 인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권리 신고에 배당 신청해야 돼. 그것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근데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나와 있잖아요. 권리 신고 배당 신청해야 되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경매 기입 등기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그 이후에 임차권 등기라고. 다음 배당 종기일 이후에 배당 권리 신고에 배당 신청한다. 아니면 어떤 사람 말이죠. 이렇게 보면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돼 여기에 이제 경매 신청에는 기입 등기입니다.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했어요.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배당 종기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당 종기일. 배당 종기일인데 이 사람 보니까 배당 종기일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이때 임차권 등기 했네요. 임차권 등기. 근데 배당 종기일 이후에 짠짠해가지고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했다. 아니면 또 더 꼬롬한 임차인들은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권리신고는 안 하고요. 권리신고만 하는 거야. 배당 신청 안 하고. 이게 보니까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 신청을 안 하는, 이게 권리신고만 하는 그런 임차인이죠. 그러면요, 임차인의 보증금 1억이네? 이야, 우리가 볼 적엔 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 등기되어 있잖아. 되어 있으면 뭐, 왜 그러냐니까 중요한 것은요, 법원에서는요, 담당 경매 계장님들은 어디까지만 등기부등본상에 어디까지만 딱 자기네들 쳐다본다. 피곤해요, 그분들도. 앉아가 말이죠.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7, 80건에 100건 정도 물건을 컨트롤하게 되는데, 그죠?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니까 당해 경매사, 요건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말소 소멸 기준 권리 있잖아요. 예를 들어 최선순위의 저당권 설정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경매가 되었다 하더라. 그러면 법원에 계신 분들은 어디까지만 신경 쓴다 하더라. 이게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이때가 뭔 경매 기입 등기거든요. 즉 소멸 기준 권리부터 따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요. 예. 경매 기입 등기 요때까지의 부동산 등기부상의 권리에 대해서만 딱 신경 쓰고 경매 신청 개시 결정 이후잖아. 이후에 임차권 등기 했어?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이때 전혀 법원에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쓴다 하더라도 그럼 이 사람이 네 있잖아요.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 했는데 있잖아요. 내가 배당 받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던데 이게 나와 있잖아요. 배당 요구 종기일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그래 네가 채권계산 제출해 이 사람아. 채권계산 제출하면 배당해 줄게. 근데 요 사람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짠짠 해가지고 액션 취했네. 뭐 하든지 말든지 전혀 이게 배당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게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도 보면 경매 개시 결정에 의한 기입 등기 이전이냐 이후냐 이것만 우리가 잘 컨트롤 하시면요. 이것도 아주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1편에서 했던 권리 분석 쉽게 하는 방법 이 파트에서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요. 단지 이런 임차인 부류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보다 심도 깊은 내용은 2편에서 제가 정말로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경매 신청이냐 기입등기일 이전이냐 이후냐 해가지고요.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차권 등기한 거, 요거는 지금 이제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 진행 중에 있는데요. 2022 타경의 부산 서부 지원 사건이에요. 105,13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에 소재하는 오피스텔로 나와있네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인데, 이게 지금 현재 4차 기일 해가지고요. 잠깐만요. 색깔을 바꿀게요. 4차 기일 해서 어떻게 됩니까? 2023년 9월 5일이지요. 9,200짜리가 4,700까지 떨어졌네요. 그냥 절반 정도 떨어졌습니다. 청소는 이제 5층이네, 5층. 5층으로 나와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이 사건에서 이 말소 소멸 기준 거리는 2021년 4월 28일이고요. 그죠? 근데 이분의 전입 날짜를 보니까 2016년 4월 22일. 그러니까 대학 얘기했죠. 이 사람 누구야? 신경 쓰지 말아요. 봐가지고. 말소 기준 거리 이혼이니까 몰라요. 이런 거 제발 신경 쓰지 말아요. 저는 이런 거 있으면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단지 어떤 것만 신경 쓰지, 얘만 신경 쓴다니까요. 8천만 원이잖아, 8천만 원. 8천만 원인데, 이 양반 보니까 임차권 등기 하셨네? 주택 임차권 했잖아요, 그죠? 임차권 등기. 그럼 이게, 이분 같은 경우는 임차권 등기하고, 근데, 배당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나가서 그렇습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 이게 막 복잡하다 그러면요, 그럼 좋아요. 이걸 뒤로 제껴놔고, 그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법원의 공간 배당 요구 종기일이 언제예요? 그러니까, 2022년 11월 18일이잖아요. 그 이전인 2022년 8월 23일 날 배당 신청했잖아요. 그럼 뭐 배당 신청한 거야. 그럼 이 사람 1등으로 8천만 원 다 받아가요. 그죠? 1등으로 다 받아간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임차권 등기에 언제 됐는지, 이건 이제 경매 신청이 기입 등기 이전이냐 이후냐,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등기부등본에서만 확인해 보셔야 된단 말이죠. 보니까 요게 그거잖아요. 압류 효력이 발생된 때입니다. 언제? 2022년 8월 26일입니다. 8월 25일 아니에요. 등기소에 등기된 날짜. 이 접수가 등기소에 접수해가 등기된 날짜거든요. 이 2022년 8월 26일자라서 압류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임차권 등기는 뭐다? 압류 효력이 발생되는 2022년 8월 26일 이전이냐 이후냐 말이지. 여기에 따라 가지고 때로는 낙찰자가 웃을 수도 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2022년 8월 26일인데 2019년이잖아요. 그죠? 2019년에다 봐가지고 이 사람 뭐다 경매 신청이 기입 등기일 이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법원이 지정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 있잖아요. 그때까지 배당 신청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당연히 배당 받아가는 거예요. 이건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고요. 2022 타경에 105,130호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같은 부산 서부 지원 사건인데요. 이건 낙찰됐습니다. 2021 타경인데 2021 타경에서 107,05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나와 있는데요. 오피스텔 나와 있고, 이건 보니까 이제 1억 4,500짜리가 몇 번 유찰돼가지고 8천만 원에 누가 낙찰 받았는데, 여기 밑에 보니까 대금 지급 및 배당 기일. 그러니까 이건 아마 임차인이나 아니면 이 물건의 이해관계인이 배당을 받았다. 그러니까 당해 경매 사건의 이해관계인이 낙찰을 받게 되면은 그때는 대금 지급 기일하고 지금 현재 대금 지급 기한이잖아요, 그죠? 대금 지급 기한을 기일로 잡아줍니다. 같은 날짜 잡아줍니다. 대금 지급 기일하고 배당 기일 이렇게 같은 날짜로 잡아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잠깐만요. 이거 보면서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요. 여기도 보니까 임차권 등기일이 됐다. 그죠? 예. 주택 임차권에가 서무엇이 이렇게 됐으면 8천만 원, 그죠? 이분이라고, 이분이 이렇게, 8천만 원 맞잖아요, 그죠? 8천만 원 맞는데, 임차권 등기되는데 보니까 여기 밑에 여기 보시면은 경매 개시 후에 임차권 등기가 이렇게 나와요. 경매 개시 후에 임차권 등기하고 배당 요구 시 배당 나감. 그런데 이거 보면 이거 헛갈려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헛갈리면 보지 마시라니까. 보지 마시고 단지 뭐 봐가지고 경매 사건에서 이 건 같은 경우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2년 1월 17일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 대학력 있잖아요. 근데 배당 신청했어? 했구나. 언제 했어? 2022년 1월 3일. 배당 요구 종길 이전에 배당 신청했구나. 그럼 배당 받는 거야, 봐가지고. 내가 임차권 등기, 뭐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했던 이후에 했던 난 몰라. 내가 헷갈려, 내가. 지금은 내가 헷갈려. 나중에는 안 헷갈리겠지만, 그죠? 근데 지금 헷갈리는데 전부를 다 내가 끌어안고 가려고 그러면요. 진짜 진도 안 나간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서 임차권 등기 됐어. 근데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했어, 안 했어? 했어. 언제까지, 언제 했는데? 배당 요구 종길 이전에 했어, 이후에 했어. 그것만 딱 보시면 금방 답이 나와버리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1차적으로 권리분석 끝나고 나서 물건 괜찮다고 하는데 현장 가셔가지고 나름대로 가격 조사를 해보시고, 그죠? 그러시면은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고요. 일단은 제가 이런 말씀을 외람되지만 이런 말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이제 경매 이런 강의도 하고 요즘 제가 경매 투자는 조금 뜸합니다만 어쨌든 경매 투자를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생각 자체가. 어쨌든 경매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유치권에 말이지 몇십억 신고된 물건은 말이지 또 뭡니까 그 조폭인지 깡패인지 걔네들 막 점유자로 앉아있는 그런 유치권인 물건 낙찰받아가 낑낑거려가지고 막 해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그런 거 불이하고 좀 제가 체질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극히 평범한 물건을 통해서 나름대로 경매 투자에서 돈 맛을 좀 많이는 못 봤어요. 조금 봤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나는 아니야. 나는 법정 이상권 유치권 말이지. 그냥, 동네 양아치들이 말이지. 덜덜 하는 그런 물건을 내 낙찰받아요. 그럼 그런 물건 낙찰 받으셔가지고. 또 그런 것만 또 전문적으로 영상물 제작해가지고 강의하는 그런 채널이 있으니까 그런 데 가셔가지고 그분들 보니까 또 경매 학원을 운영하시더라고. 학원 운영하시는데 그거 가시고 강의 들으시면 보나마나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공동투자회가 멤버 모집한다. 공투하자 해가지고. 예. 공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해보셔가지고 나름대로 수익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빨리 말씀드린 게 결코 아닙니다. 여기 다음 페이지가 보니까요,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일, 이게 배당 요구 철회 종기일이다. 이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일에 배당 요구 여기 중간에 철회잖아요. 철회, 그죠? 철회입니다. 철회. 배당 요구 종기일은 뭐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법원에서는 이해관계인들은 이때까지 배당 요구 해라. 이런 식으로 사전에 지정 공고를 해요. 그럼 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꼴은 뭐다? 배당 요구 한 사람 말이지. 좋아, 배당 철회하려면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철회하라는 말이지. 예.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철회했다. 받아는 주겠죠, 법원에서. 접수는 해주는데, 배당 요구 신청이 철회 신청은 효력은 있다, 없다, 없어요. 뭐냐면 이게,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전입신고하였고, B가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B가 임의경매 신청했습니다. 저당권에 임의경매 신청했단 말이죠. 임의경매 신청하면요,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를 지정 공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A 이 사람이 배당 신청했어요. A가. 이때 배당 신청했단 말이지. 배당 신청하고 나서 배당 철회를 했는데 언제냐? 요때 할 수도 있고, 요때 할 수도 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이냐, 이후냐.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철회했다 그러면요, 이 효력은 있어요. 근데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헐레벌떡해서 법원 가서 배당 철회 신청했다. 법원에서 받아줘요. 받아주는데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요, 강제적으로 자기 배당 받아가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당 이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경매 어렵다 그러는데요. 이게 과연 이게 뭐가 어려운가? 그런 정이 어려우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컨설팅 회사 그것도 이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중개협회에서 아마 일정 시간 강의를 듣고 또 이제 그 부동산 소지하는 그 지역을 관장하는 법원 있잖아요. 법원 아마 총무관지 거기서 알선 신청을 해야 된다. 저희 집사람도 그거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런데 업소 찾아가셔가지고 일정병 몇백만 원을 드리는 한에 따라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죠? 아니야. 그럼 이건 내가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굳이 어디 뭡니까? 몇백만 원짜리 말이지, 돈 1,000만 원짜리 그 강자도 있는 모양이거든요. 1,000만 원짜리 경매 강자도 있어요.
그런데 가셔가지고 강의 들어오면 강의 수강 끝나자마자 완전히 막 돈이 줄줄줄줄 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물건은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내용 아니십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경매 정보지를 많이 보셔야 돼요.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열심히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시다 보면 이게, 그 상태에서, 대학력 있는 임차인만 골라가지고, 입찰 들어가셔가지고, 낙찰 받으면 좋고, 떨어지면 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은, 부담 없이 아마, 입찰 참여를 하셔가지고, 경매 투자 활동을 즐기실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배당 신청과 배당 신청에 의한 철회 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멍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낙찰된 사례인데요. 2021 타경에 102,36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인데 이 물건만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 이 사례를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요. 정모 시는 보니까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 이런 내용이 전부 다 뭡니까? 문건 접수 내역에 다 표시되어 있다니까요.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서는 2021년 6월 4일이죠. 배당요구 신청 철회서를 제출하는. 그럼 문제는 2021년 6월 4일이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이냐 이후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건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언제입니까? 배당요구 종기일 언제예요? 6월 11일이죠? 그럼 6월 4일이면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이죠? 그럼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요, 5억 6천만 원은 누구한테 돌리도 하는데 낙찰자한테 5억 6천만 원 돌리도. 왜 그랬냐 이거지. 그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요. 자꾸 그냥 이런 거 자꾸 물으시는 분 계시더라고. 사람은 10인 10색이니까 그것도 제 이해는 해요.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 쥐가 네가 이 사람 배당 신청했다. 왜 이 사람아 왜 배당 체류하는데 배당 체류한 이유가 뭐야 인간아? 그거 따지지 마라. 놔둬버려. 단지 우리는 5억 6천만 원 인수하는구나. 5억 6천만 원 인수하는구나.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이거 보니까 5억 6천만 원은 입찰 금액과는 별도로 해서 낙찰자 인수랍니다. 근데 그 전에 보니까 정모시라는 분이 6억 3천만 원에 쓰셨다가 대금 납부 안 하셨네요. 이분 같은 6천만 원짜리 떡을 사댔습니다. 와, 떡값 크다, 그죠? 16만 원짜리 떡을 사댔었고. 6천만 원. 어지간한 사람들 뭐 1년 연봉이잖아요. 뭐야. 근데 그 이에 보니까 4억 8,800만 원에 누가 쓰셨는데, 이거 뭐 4억 한 9천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기 편하게 해가지고 이제 5억 6천만 원 인수해야 되거든요. 땡 15억 5천만 원인데 근데 1차 감정 9억 4천만 원이네. 이야, 그러면 1억 더 썼잖아. 그런데 이 물건에 보면요, 가격 시점이 2021년 4월 6일이거든요. 2021년 4월 6일 이 당시에 9억 4천만 원인데, 그럼 지금 이제 2023년이란 말이야. 이것도 보니까 용도는 아파트인데 문의는 빌라트 같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서초 강남 쪽에 있는 물건이 할지라도 서초 반포동인데 사진 잠깐 한번 보시죠. 그냥 빌라트 같은 다음 로드뷰를 통해서 잠깐 한번 볼까요? 어디 있노? 이겁니다. 이게 뭐 빌라트지 뭐 아파트입니까 이게? 그죠? 이런 경우 아마 현장 가셔가지고요,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하셔가지고 시세 조사를 해보신다 이게 크게 정확한 답이 안 나올걸요. 그래서 일단 봐가지고 5억 6천만 원을 인수해야 된다는 거 일단 그렇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더 보니까 이거는 순천 사건인데요. 2019 타경인데 여기 보니까 참 정신 놓으신 분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6727 해가지고요.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의 이 편한 세상 광양 아파트입니다. 대학력 있는 임차인인데 그러네. 여기 보니까 우와따따따따 하다 보니까 뭡니까? 이분은 2억 6,100만 원을 쓰셨다가 불어가 아마 법원에 가서 계장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죄 없는 계장님은 뭡니까? 바지가랑이 부여잡고 말이죠. 그냥. 또 밑에 이분 보니까 1억 6,500 쓰셨다가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
또 1억 5,700만 원 누가 썼다가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요. 응? 재밌다, 그죠? 또 1억 100만 원 썼다가, 아이고, 또 대금 납부 안 해버리시네. 엄마야, 응? 대금 납부. 미납을 하고, 그 이후에 보니까, 광모 씨라는 분이 6,880만 원을 써서가 대금 납부가 이제 사건 종결돼 버렸어요. 왜 사건에 보니까, 어쨌든 네 사람이 말이지, 그 전에 입찰했다가 포기하고, 입찰했다 포기했잖아요. 그죠? 예. 왜 그러냐, 이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문제는 항상 대항력이 있는 입장입니다. 이거 우리는 이게 법원 경매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내가 약간의 집중만 하면요, 이런 건 분석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진짜라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단칼에 한 번에 딱 써서 낙찰받는다. 그런 건 꿈 깨십시오. 한 10대 번 떨어져 보세요. 10대 번 떨어져 봐야 돼. 그래서 법원을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냥, 경매법정을 말이지, 나의 안방, 내 집 안방 드나들듯이 자연스럽게 이게 내가 그거 와닿아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보시니까, 박모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건저당권 2018년 6월 5일이 건저당권 말소 소멸 기준 권리잖아요. 근데 이분이 2017년도 6월달 전입신고해서 대항력이 있지요. 보증금이 얼마인데 2억 2천만 원이지 배당이 없는 걸로 나와 있네요. 이분은 2019년 8월 20일자로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2019년 10월 21일자로 배당 요구만을 참 이게 배당 요구만 취소하는 거야. 이게 뭐 이게 우리가 보면 이제 임차인들은요 법원에다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배당 요구 신청하기 요거 있잖아요. 요것만 취소한다 이거지. 요것만 나는 이 권리 신고만 하다 이거지. 이 사람 왜 권리 신고만 하냐니까 이 권리 신고를 해야 좀 자기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혹시 경매 절차상에 있어가지고 지가 잔소리할 그런 그 상황이 되면 잔소리하려고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 그럼 어쩌다 봐가지고 2019년 10월 21일 날에 배당 요구 철회했다. 이렇게 보니까 배당 종기일이 언제입니까? 2019년 11월 1일이잖아요. 그럼 이전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때 이 사람 배당 요구를 취소한 것은 이게 효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따라서 2억 2천만 원 낙찰자 100% 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2억 2천만 원 낙찰자 인수해야 돼요. 2억 2천만 원 인수해야 되는데 이번 배당 권리 신고 배당 요구만을 철회한 날짜가 2019년 10월 21일입니다. 2019년 10월 21일이에요. 2019년 10월 21일인데요. 날짜를 잘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21일이에요. 2019년 10월 21일 날 배당 신청만 취소한 거야. 근데 이분은 언제 입찰하셨습니까? 어머야, 2020년 7월 13일 같으면 2019년 그 전해 10월 달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2억 2천만 원 이 사람이 배당 신청을 철회를 했는데 철회한 사실은 아마도 분명히 법원 문건 접수 내역에 분명히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표시되어 있을 게인데 그러면 배당 요구 철회 취소한 것은 10월 달이고 이 양반 7월 달인 거 건 몇 개월 전입니까? 봐가지고 10개월 전에 이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 신청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도 2억 6천만 원, 2억 6천 100만 원 쓰는 거야? 말이 제대로 안 나버리네. 그럼 좋아요, 2억 6천 100만 원 써버렸다 이게. 그럼 여기 2억 2천만 원 인수해야 된다 이게. 배당 신청 철회하면 배당과 전혀 관계없어요. 낙찰자 100% 다 끌어안는다. 그럼 다른 게 얼마입니까? 4억 8천 100만 원 되니까 아마도 이분은 축지야 살자 그냥 담당 경매계 해가지고 계장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나 만약에 이게 불허가 결정 안 나면 난 집에 가서 진짜 내 마누라한테 쳐맞아 주고요. 이런 식으로 했겠지요, 그죠? 쪽팔린 줄 알아야지. 내 참. 이런 사람들 경매한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봐가지고 또 두 번째 보니까 이번엔 보니까 양반 또 더하잖아요. 2020년 11월 달에면 이 양반 10개월 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 철회한 걸 몰랐다. 근데 이분은 뭡니까 1년하고도 1개월 전에 이미 배당 철회한 사실 자체가 명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 6,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2억 2천만 원 낙찰자 인수해야 돼요. 그건 얼마입니까? 3억 8,500만 원이 전체적 투입 금액이 되는데 이 물건의 1차 감정격이 얼마예요? 2억 8,900만 원 나왔거든요. 세상에 2억 8,900만 원짜리 3억 8,500만 원 쏜다. 이거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밑에서는요 더 이상 제가 언급을 안 해드릴게요. 이거 언급해봤자 제 입만 아파요. 입만 아파. 그래서 최종적으로 밑에 보니까 누가 광모 씨는 한번 6,880만 원에 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가 이게 2억 2천만 원을 끌어안아야 되니까 그러면 2억
880만 원이 취득권가 됩니다. 근데 이 건의 1차 가격이 보니까 2억 8,900만 원 돼버리거든요. 2억 8,900만 원 되는데 1차 가격과는 한 뭐 거의 그건 뭐 차이도 없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나름대로 요 7,100억 낙찰 받았으면 이분 입장에서 위안을 받기에는 뭐다 이게 본 사건의 가격 시점이 2019년 8월 12일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낙찰 받아가 대금 납부한 것이 언제입니까? 2022년 3월 달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2019니까 2020년, 2021년 2년 하고도 약 한 6, 7개월 전에 가격이 1차 사건에서 최저 가격이 2억 8,900이란 말이죠. 그건 3년 전에 2억 8,900으로 감정인이 평가를 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분이 2022년도 이때 낙찰 받을 당시에 보니까 플러스 알파가 더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하였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실패한 경매 투자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하시고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중에서 보면 말이죠. 이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인데 배당 신청을 했다가 배당 신청 철회한 사건이 있는데요.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배당 신청 철회했는데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나방처럼 말이지. 지 타 죽는 줄도 모르고 막 들어가는 거야. 막 들어가서 낙찰 받는 거야. 그러고 나서 1등으로 낙찰되면 말이지. 탁 낙찰 받았다고 말이지. 법대에서 뒤로 딱 돌아서가 막 보이자 그리고 쉥 난리 부르스 치고 앉아있다니까. 예? 그런 사람 지금도 많다니까요. 봐가지고 여러분들 제발 경매 법정 가셔가지고 낙찰 받았다가 보이자 보이자 그러지 마십시오. 그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자 그려봤자 말이죠. 매출 안 했다 저 경매 취하될 수도 있고 아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사례 하나 더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선순위 임차인 정리해가지고요. 요것 좀 제가 이것도 지금 전체 펼쳐놓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하였다. 오케이. 항상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과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이런 것만 여러분들 조금 머릿속에서 입력을 하셔가지고 좀 교통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어쨌든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어쨌든 이해관계인들은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권리신고 및 배당 신청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 사건 같은 1번 같은 경우 갑이 최초로 전입 확정받고 의리 건전한건 확정일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했다면 이 사람 배당 다 받아가요. 그죠? 1번 같은 경우는 완전히 100% 안전빵이다. 안전빵이야. 근데 2번 같은 경우는요, 갑이 전입신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의리 저당권이나 압류되거나 그 뒤에 갑이 확정일자 받아서 이런 경우는 좀 애매합니다. 에? 이때 임차인의 보증금액 만약에 좀 그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초과해 버린다 하더라도 그러면요, 우선 변제 순위에 있어가지고 압류가 아니고 저당권이 있다면 저당권이 1등이 돼버리고 확정일자 2등이 돼버린다고. 그럼 때려는 바가 이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한 5억 정도 된다 치자 이거죠. 확정일자는 나중에 받는 바람에 배당 신청 하긴 했는데 나중에 받는 바람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한 3억밖에 만약에 배당을 못 받는다 그러면요 나머지 2억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요 배당표 작성 이제 잘 하셔야 될 거고 또 세 번째 보니까 권리 신고만 하면 뭐 배당력 있는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권리 신고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권리 신고만 했대. 알았어. 그럼 너 배당 권리 신고만 했다는 건 배당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법원은요 그렇게 안 친절해요. 그래서 권리 신고만 했어? 알았어. 배당 안 해준다. 이렇게. 그럼 그건 뭐다? 그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전부 다 낙찰자의 부담으로 남는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했는데요.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하고 또 누구는 권리 신고했는 하든지 말든지 둘 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 사람 배당 참여가 안 돼. 왜냐면 이해관계는 어쨌든 죽거나 사나 어떻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입니다. 까지. 예?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어떻게? 예. 권리 신고에 배당 요구 신청해라 이거지. 근데 야들은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 또 권리 신고했나 하든지 말든지 예. 법원에서 발안 줘 접수해 주는데 아무리 효력이 없다. 또 세 번째 보니까 아예 이 임차인의 배당 신청을 아예 안 했네. 아예 안 했어. 안 했으면 어떡합니까? 낙찰자 100%다 끌어안는 거 인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배당 요구 처리 시점 또 나와 있네. 이게 또 잠깐만요. 야, 이 자료가 뭐 이렇게 많나 모르겠네요. 요거 말고 또 전세권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배당요구 철회다. 이전에 배당요구 철회하면 배당요구 철회한 효력이 있어요. 따라서 이때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100% 인수합니다. 인수하고, 그 다음에 배당요구 종길 이후에 배당 처리했다. 효력이 없어요. 그럼 낙찰자는 임차인 보증금 인수 안 합니다. 단 그 사람이 배당 절차에 있어가지고 자기 보증금액을 다 받아간다 하더라. 그러면 낙찰자는 그 임차인을 0% 인수합니다. 인수 안 해요, 봐가지고. 배당요구 종길 이전에, 그러니까 배당요구 종길 이전에 배당 신청하고 배당요구 종길 이전에 배당 신청했던 것을 배당 처리했다. 그럼 배당 처리했으면 그 배당 처리 효력이 있다, 이거지. 그럼 니는 배당 안 받겠다는 거죠. 배당 안 받겠다는 건 뭡니까? 낙찰자한테 돌리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2번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 종길 이전에 배당 신청했다. 이 인간이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길 이후에 배당 철회해버렸어. 하든지 말든지. 근데 어차피 배당 요구 철회 종기는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길까지이기 때문에 이때는 배당 요구 철회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면 이 사람은 이런 경우는 그 임차인은 당연히 배당 절차상에 있어서 배당을 받아간다는 거. 여기 임차권 등기 또 나와 있네요. 이번에 여기 배당 요구 종길 이전 이후, 임차권 등기는 경매 기입 등기 이전 이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거든요.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했다. 경매 회장은 어디까지만 쳐다본다고 그랬습니까? 경매 기입 등기 이때까지만 등기부등본상의 어떤 권리관계 쳐다본다 이거죠. 그죠? 압류 효력 말씀인데 그 이후는 쳐다도 안 봐버려. 머리 아파.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라고. 그죠? 근데 보니까 이전이다 보면 그 이전이면 어떻게 배당 요구 하지 않아도 배당 참여할 수, 왜 배당 참여하냐니까 담당 경매 회장이 보니까 이때 보니까 경매 기입 등기 됐어요. 근데 그 이전에 보니까 임차권 등기돼 있네. 이게도 임차권 등기돼 있으면 그때 담당 경매 회장은요.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구나. 그러면 그때 자기는 임차권 등기돼 있으니까 등기부등본 딱 보는 거예요. 보면 주택 같은 경우 뭡니까? 임차권 등기돼 있으면 임차권자 나와 있죠. 다음에 그 사람이 언제 전입 신고했고 언제 확정일자 받았고 보증금액이 얼마고 다음에 임차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어떻게 되고 이게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이거 담당 경매회장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당연히 배당을 받아갈 수 있다는. 그런데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했어. 그러면 봐가지고요. 요게 옵션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 신고의 배당 신청을 하여야만 배당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임차권 등기 이거 머리 아파. 그러면요 간단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얘가 법원에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했냐 안 했냐 그것만 딱 쳐다보시라니까요. 해가지고 이 인간이 또 보니까 했다가 배당 철회했냐 안 했냐 그죠? 근데 배당 철회 종기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라는 거. 이게 보니까 이게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 이후 경매 기입 등기일 이전 이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마지막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인수하는 전세권 나와 있네요. 다음 페이지는 또 있나? 아이고 잠깐만요. 인수하는 전세권은요. 선순위 전세권 인수하잖아요. 그죠? 뭐냐면 이게 앞에 소멸 기준 권리보다 먼저 앞서 설정된 전세권은 매수인 낙찰자 인수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나와 있네요.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면은 전세권은 무조건 죽어버린다는 거. 그죠? 근데 이 전세권도 보면 이게 배당 신청에다 배당을 철회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든 전세권자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리자, 선순위 전세권자가 선순위로 되어 있다. 그러면 얘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나 안 했나? 제출했구나. 그럼 이 인간이 또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한 것을 다시 철회 신청을 했나 안 했나? 요것만 딱 쳐다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가시가 얘가 보니까 배당 요구를 철회를 안 했고 계속 유지를 하였구나. 그럼 알았어. 그 다음 배당 받아가는 거예요. 배당 받고 무조건 전세권 죽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서 다음 페이지를 또 하나 넘어가 볼게요. 전세권 정리해가지고 소멸하는 전세권 나와 있고요. 제3자 인수하는 전세권. 전세권도 이게 보면 복잡한 것 같아도 그냥 이게 다예요, 다. 소멸하는 전세권 뭐냐? 전세권자 지가 임의경매 신청해서 소멸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전세권도 설정하면서 전입 신고했다, 그죠? 전입 신고를 하기는 임차권 불소멸합니다. 요 내용은 2편에 가서 제가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또 개인이든 법인이든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했어. 근데 전입 신고 안 했어. 그거 죽어. 제3자가 경매 신청했는데 선순위 전세권 배당 신청했어. 이것도 죽어. 근데 인수하는 전세권 뭐냐 이게? 배당 신청 안 한 경우입니다. 배당 신청 안 하면 인수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또 두 번째 법인 전세권이 원래 법인은 말이죠. 전입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법인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법인이 아니고 대기업 법인 그런 게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중소기업의
그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소기업이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 주임법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지위를 가진다. 그런데 법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누가 전입신고하느냐? 그러니까 그 직원의 숙소를 사용한다니까 그 들어가는 직원이죠. 직원 지가 그 사람이 전입신고하면은 그 사람의 전입신고를 해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인의 전세권자가 임의금을 신청해서 좋아요. 근데 아이고야 전입신고해. 어쨌든 우리는 전입신고했으면 안 줘.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했네. 그러면 인수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나가서 3번 또 나와 있네요. 선순위 전세권에 배당 철회. 배당 신청했다가 배당 철회. 그것도 배당 철회도 어떻게? 배당 요구 종길 이전에 배당 철회한 경우죠. 그렇게 보시고요. 이번 시간에 제가 좀 막 진도를 좀 맞추느라고요. 제가 헐레벌떡 쫓아왔습니다. 쫓아왔고요. 우리 이제 언제입니까? 8월 28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말이죠. 오늘은 보니까 제가 우리가 권리 분석 쉽게 하는 방법 해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부동산상 인수 권리 사례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전세권은요, 그 전에 전세권 인수에 대해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또 이 영상을 보시면 또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경매 정보지에 의한 점검사항. 경매 정보지에 점검할 사항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막 경매 종류가 어떻게 되고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경매 신청 누가 했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매 취하 가능성이다, 매각 대상물, 배당 요구 이때 나오는데 배당 요구 종기를 확인하고 뭐 세대 악가 어쩌고저쩌고 막 많이 나와요. 이게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경매 투자하고자 하는 경매 물건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경매 정보지에서 딱 보시고 나서 요건 내가 임장 나가도 되겠나 안 되겠나 이게 빨리빨리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임장을 나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요. 경매 정보지 이한 점검사항 그 이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약간 서늘한 바람이 불지요. 건강 곧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